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반도체 공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너지 밴드갭을 배웠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밴드갭 내에 전자의 분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거를 이제 페르미 디락 분포식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각 온도별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달라진다. 개념적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컨덕션 밴드 근처에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겠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을 이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더 간단합니다. 에너지 밴드 갭을 배웠고 에너지 분포식,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배웠기 때문에 다음 이제 우리 순서는 이번 순서는 이제 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 단 이거는 이제 인트린직인 경우이죠. 그래서 제목이 이퀴블리움 상태에서의 전자와 홀의 분포, 농도. 그래서 이번 목표는 농도입니다. 그러면은 반도체에서 이퀴블리움 스테이트는 무엇인가부터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퀴블리움이라는 것은 외부에 전혀 에너지가 가지 않은 그냥 그 반도체 그 상태,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템퍼러처,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나 또는 포톤 에너지나 볼테이지나 엘렉트릭 필드나 magnetic 필드가 전혀 가지 않은 그냥 순수한 환경 그 자체를 이제 하는데, 단 하나 온도가 아까 온도의 변화가 생기면은 이거는 이퀴블리움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온도가 그냥 그대로 유지됐다. 그거는 서멀 이퀴블리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멀 이퀴블리움. 예를 들어 0도 K 서멀 이퀴블리움 맞습니다. 300K 서멀 이퀴블리움 맞습니다. 400K 서멀 이퀴블리움 맞습니다. 근데 300K에서 400K로 움직인다? 이거는 서멀 이퀴블리움이 아니라 넌 이퀴블리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퀴블리움을 이렇게 제로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제로라고 얘기 안 하고 not라고 이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n not, p not 하는데 뭐 한국 사람들은 not 발음하기 힘드니까 n0, p0라고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퀴블리움 상태에서의 전자의 농도, 이퀴블리움 상태에서의 홀의 농도를 이제 구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인테그랄 붙였지만 나중에 다 그 인테그랄 없애고 에펙티브로 이제 나올 거고, GC라는 거는 총 빈방의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을 곱하면 됩니다. 그 컨덕션 밴드에 있는 총 빈방의 수,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에 남겨진 홀의 빈방의 수에다가 그냥 확률만 곱하면은 홀의 농도와 그 다음에 전자의 농도가 이제 간단하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NC가 이제 인테그럴 없애고 NC effective 총 빈방 effective, 이거 표현은 effective density of state in conduction band NC, effective density of state in balance band MV, 그리고 확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straightforward하게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일도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볼츠만 근사치를 써가지고 일도 없애고 나서 이렇게 곱하면은 아주 쉽게 컨센트레이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인트린직 같은 경우에 300K일 경우에 이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의 수, 또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수가 얼마냐, 한 10의 10승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이제 계산을 직접 해보면은 한 10의 10승계 정도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이퀴블리움 상태에서 홀과 전자의 농도는, 커런트는 결국 우리가 커런트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인데, 커런트를 구하기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갭을 배웠고, 에너지 갭 내 전자의 분포를 배웠고, 전자의 분포를 배운 다음에 이제 농도를 배우고, 농도에다가 이제 곱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엘렉트릭 필드만 곱하면은 전개 전류, 그러니까 드리프트 커런트를 이제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 이제 커런트를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다. 그래서 농도를 이제 구한다. 그래서 density of state에다가 페르미 전자의 확률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홀의 농도는 1-F다. 이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미 다 앞전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적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트린직 실리콘 0도 K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바둑판처럼 이렇게 꽉 차 있어서 1과 0이 아니라
이렇게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에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수가 몇 개고 농도가 몇 개고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농도 몇 개인지가 가장 궁금하지 뭐 이 안에인 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농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자가 꽉 차 있죠. 이게 한 10에 19승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온도를 오면 이게 막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올라가면서 그 중에 확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게 도대체 얼마냐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페르미 디락 분포식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한 얼마 정도 올라갔지, 몇 프로 정도 올라갔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빈방의 수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빈방의 수의 분포가 왜 이렇게 무슨 항아리 덮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지? 그거를 이제 옛날 과학자들이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뭐 양자역학 공부했던 사람이겠죠. 이게 지금 루트의 함수로 요 지금 이게 표현이 되는데 요 루트 때문에 이게 항아리 엎어놓은 것처럼 또 항아리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빈방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좀 더 확대한 거고, 여기 부분을 좀 더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 점선으로 이렇게 쭉 한 거고, 이건 빈방의 수.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 제가 아까 앞전 시간에도 겹치는 부분 하지 않았습니까? 요 겹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면 이게 더 샤프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 겹치는 부분이 더 많겠죠. 그래서 요 겹치는 부분을 이제 우리는 농도, 홀의 농도, 전자의 농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식을 쓰는데 그것도 다 어쟰션 해서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아까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빈방의 수와 여기 있는 빈방의 수가 약간 다르다고 그랬죠. 다른 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그 NC를 나중에 NC, MV 보이겠지만 이 약간 숫자가 다른 여기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의 아주 작은 2.8 또는 1.04라고 그랬는데 다른 이유는 요 에펙티브 매스의 질량 차가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이 중요한 표를 나중에 이제 면접 때 잘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각각 컨덕션 밴드, 이게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인트린직, N-타입, P-타입, 에너지 배급을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빈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르미 디락 분포를 그렸습니다. 페르미 디락 분포는 인트린직 같은 경우는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겹치는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엘렉트론 수와 홀의 수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N타입 같은 경우는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 위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전자의 그 수가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홀의 수가 작습니다. 반대로 P타입 같은 경우는 홀의 수가 많고 전자의 수가 작습니다. 거꾸로 꼭 우리가 이렇게 N타입, P타입 이 분포 곡선을 그려야지 이게 겹치는 부분이 넓고 겹치는 부분이 작아서 이게 P타입이냐 N타입이냐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 거꾸로 내가 예를 들어 10의 N타입을 10의 17승을 도핑했다 또는 10의 18승을 도핑했다 하면서 10의 17승이면 10의 17승만큼 이제 전자들이 여기 존재할 거고 10의 18승이면 10의 18승 전자가 존재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포스포러스를 썼기 때문에 포스포러스는 아싱을 쓰면은 이 지금 컨덕션 밴드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다 올라갔다고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10의 15승 넣으면 10의 15승만큼 전자가 올라갈 거고 10의 17승이면 10의 17승만큼 전자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머리 상상으로 10의 15승만큼 이렇게 그리고 10의 17승만큼 이렇게 좀 더 크게 겹치는 부분을 그리면 이 겹치는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페르미 레벨이 어디로 움직이게 되지? 더 점점 더 위로 올라가야지 이 겹친 부분이 커진다. 그래서 전자의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페르미 레벨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구나라는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거꾸로 전자의 농도가 더 커지면 더 커지기 위해서 더 오버랩된 면적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을 위로 올려야지 이 지금 겹치는 부분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역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면접 시에 아주 자유자재로 농도와 페리미 레벨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